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수치 분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지금 한 99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은 102mm예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좁은 폭을 갖고 있다는 거죠. 광대 너비를 이렇게 재요. 광대 너비를 재면 지금 140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은 135mm예요. 그러니까 광대가 조금 더 크니까 사각턱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를 이렇게 재보면 144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은 148mm예요. 그러니까 두상도 작고 광대만 크고 턱이 작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타원형의 이런 형태의 얼굴형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턱이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요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그럼 지금 이 측정해 보면 122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남자 평균이 지금 125mm예요. 그러니까는 길이가 조금 짧은 그런 얼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길이가 짧으니까는 광대는 더 커 보이고 얼굴은 저 옆으로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이제 귀밑각을 보는 건데요. 귀밑각을 저희가 볼 때 귀밑각이 보통 남자 기준으로는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귓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2cm 정도가 여기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환자분이 2cm 정도는 있으신데 지금 원하시는 거는 조금 더 큰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cm 정도까지는 조금은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옆모습에서 또 보는 거는 이렇게 자를 턱끝에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봐요. 그러면 지금 전진량이 조금은 부족한, 한 1, 2mm 정도 부족한 상태고, 지금 들어가 있는 보형물 두께도 한번 측정을 해보면, 실리콘 보형물이 지금 대략적으로 7mm, 8mm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mm 정도 보형물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거 역시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9mm, 10mm 정도 되는 보형물을 넣고, 그 다음에 체부 쪽이랑 이 사각턱 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생기는 보형물이 들어가야 턱선이 여기가 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볼륨이 이렇게 생겨줘야 여기도 볼륨이 좀 생겨서 조금 각진 턱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길이도 좀 만들어져야 여기 턱 살도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각진 원하시는 턱 모양이 될 거예요. 제가 수술했던 다른 환자분 사진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주셨는데 마찬가지예요. 길이랑 전진, 그 다음에 사각턱의 옆으로 나가는 체부 볼륨,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 체부 볼륨이 증가된 경우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턱을 각지게 만들지 않고 조금 둥그렇게 만든 경우예요. 근데 지금 남겨주신 요 사진은 요 부분에 조금 각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 조금 일자로 꺾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면 이런 일자턱 느낌이 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디자인 상담하면서 전반적인 얘기는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환자분 뼈 상태에서 보면은 비대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치아 중심 라인부터 코 밑에 라인부터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틀어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옆에서 보면 사각턱이 왼쪽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안 보이죠.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이 보이죠. 그러니까 왼쪽은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뜻이고요.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고개 들어서 보면 좀 더 잘 보이는데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요. 턱관절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요. 그럼 턱관절 위치 자체는 괜찮은데 지금 턱 라인을 보시면 삐뚤어진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턱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코 중심에서 보면은 턱이 이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비대칭이 있어서 요런 거 고려해서 얼굴 중심에 선을 맞춰서 보형물을 한 10mm 정도 되는 거를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요런 식으로 옆에 볼륨을 주는 이런 정도의 보형물이 들어가 주면 지금 원하시는 어떤 턱 모양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디자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환자분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추후로 미루고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귀밑각을 원하냐라고 보면은 요 정도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요만큼의 이 턱 외측 볼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자를 대고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서 내가 턱이 여기서 일자로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옆으로 5-6mm 이상은 볼륨이 생겨서 이 정도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여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되고, 지금 턱 보형물 위치는 괜찮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얼굴 중심 라인에서 보면은 조금 삐뚤어진 게 보여요. 얼굴 중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 지금 턱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환자분 턱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실리콘은 가운데 있는 건데 얼굴 중심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친 그런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실리콘 보형물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만 턱에 넣는 거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턱에 넣는 모든 보형물 중에서 뼈 침식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부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 실리콘의 위에 있는 끝부분에서 뼈 침식이, 워낙에 턱뼈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큼이 뼈 침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로 재보면 지금 뼈 침식이 일어난 양을 보면은 요 정도예요. 한 3mm 정도 뼈가 조금 침식돼서 이제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이 크게 들어갈 경우에, 또 이렇게 좁은 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뼈 침식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 막 8mm, 10mm 정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수술하고 2022년 7월에 턱에 지방 이식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뭐 무턱 보형물은 언제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어쨌든 간에 지금 한 3mm 정도 뼈 침식이 일어난 상태다. 그래서 조금 우리는 넣어야 되는 양이 한 8mm, 9mm, 10mm 정도 되는 조금 큰 양이고 넓은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리콘 보형물은 조금 피하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정도의 볼륨을 줄 수 있는 보형물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마땅한 보형물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맞춰서 넣는 보형물 위주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진에서 보이는 이런 호두주름, 그 다음에 입 밑에 있는 이런 뒤집어진 U자형 상태의 이런 주름들 있죠. 이런 것들은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기는 하지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손금처럼 피부에도 주름이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름이 한번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거는 뭐 흉터랑 비슷하게 계속 남아요. 그다음에 이 확장이 되면, 턱이 확장이 되면 이 턱에 있는 근육도 펼쳐지면서 호두주름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이 있는데, 입에 힘을 주면, 보통 무턱인 환자들은 입을 위로 올려서 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호두주름, 멘탈리스 머슬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입을 다물면 여전히 호두주름이 남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턱 끝에는 보톡스 맞는 게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고, 그다음에 옆모습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걸 우리가 B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꺼진 부분. 이 부분은 치아 뿌리 있는 부분이어서 보형물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피로 조금 이식을 해줘서 여기를 볼록하게 만들어주면 턱선을 조금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길이를 만든다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과 또 부위별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영상에서는 얼굴 비율과 내 얼굴이 짧아 보이는 이유, 또 광대가 크기 때문에 얼굴이 더 짧아 보이고 턱이 왜소해 보이는 이유, 그다음에 길이가 짧아서 중안면부가 조금 길어 보이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 번 살펴보시고 본인 얼굴뼈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형물에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볼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옆에 볼륨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